10월 3일 날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 9명이면 효과가 없으니 수백 대의 차를 이용해서 차량 시위를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발표되고 그러는 순간에 이 김창룡이라는 당시 경찰청장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 차도 바이러스를 옮긴대요. 차를 타고 다니면 옮기니까 차도 9대 이상 줄지어서 가면은 견인 조치하고 심지어 운전 면허를 빼앗겠다고 그랬습니다. 취소시키겠다고. 근데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조치를 발표를 해서 제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느냐? 그 당시 현직 판사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청장이 이 운전 면허를 취소시킬 권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써주셨길래 그거를 공유하면서 이 너희들은 국민들의 권리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권력의 뜻만 쫓는 권력의 주구. 여러분 주구가 뛸 주자에다가 구개구자에서 사냥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권력의 개다. 그리고 너 김창룡은 개떼 두목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공인이거든요. 그 사람은 돈을 단 1원도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은 이제 공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은 이제 선출된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욕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런 고소를 해서 저는 3가지로 이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1. 당신이 욕먹을 짓을 했다. 2. 내가 한 욕이 특별한 욕이 아니다. 3. 너는 욕을 먹어도 참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 이외에도 우리 존경하는 황 대표님과 함께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패스트 트랙을 위시해서 한 7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무죄 판결 소식이 났고, 다음에 조국이 파면됐다는 아주 또 희소식이 들려왔었죠. 같은 날에. 네. 그 뒤에 아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중앙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또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참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 밤에 또 좋은 얘기가, 그날 하루 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잠깐 말씀해 주신 이만희 의원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 내일 오후, 그게 어제입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을 좀 낼 수 있느냐.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가겠다 해서 제가 어제 이만희 의원실에 변호사 2명, 다음에 이 프로그래머와 함께 들어가서 설명을 이제 쭉 했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한 희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만희 의원은 여기 경찰이 있는데, 경찰 중에 이 치안 총감이라고 별 4개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 아래에 치안 정감이라고 별 3개를 단 사람이 있어요. 별 3개 출신입니다. 저랑 나이가 같고 경찰대 2기 출신인데, 그 친구에게 패스트트랙 재판을 같이 받으면서 이제는 국회의원과 기자들에게 이 진상을 좀 알리는 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만희한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점심 좀 같이 먹자. 그래서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바로 여기네요. 여기에서 중국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만희 의원이 어떻게 했느냐? 불과 며칠 뒤에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왜 나오나 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시간에 이만희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처음으로 한덕수 총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검표를 하면 1표 혹은 2표 정도 이 차이가 발견되는 거야 사람의 실수로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구에서 279표가
재검표로 뒤집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경욱 연수구 을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해서 나온 일입니다. 해서 국무총리에게 이야기를 했고, 국무총리는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이 전국에 동시 생방송, 생중계로 방송이 됐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감사한 일들, 또 우리들이 놓칠 뻔했던 이 발언들을 잘 소개해 주신 황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때는 서운했던 김기현, 한때는 서운했던 장제원, 뭐 언제나 정겨웠던 이만희,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에 말씀 안 하셨지만 윤재옥 원내대표도 뭐라고 했느냐? 아니 중앙선관위에서 단 한 명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놈이 없느냐? 몽땅 갈아치워라 라는 아주 정말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윤재옥도 화이팅입니다. 그러나 예, 주마 가편이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지 더 빨리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쓴소리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만희 의원과 어저께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느낀 것은 뭐냐?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해요. 그 전날 선관위 사람을 불러서 다 설명을 듣고 그 반대되는 우리의 얘기를 들으려고 불렀으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다 변명을 한 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당에서는 이 김기현 대표가 이만희 의원에게 자, 왜 이렇게 부정선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보고서를 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우리를 만났다고 하는 거니까 그 김기현 대표도 잘한 거고 이만희 의원도 잘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범죄자들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4년 내내 감사 우수 감사 국회의원 상을 4년 내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 이 뭐 당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한 대표께서 대변인을 시켜주셔서 당 대변인도 하고 원내 대표 2명이 대변인을 시켜서 원내 대변인을 2번을 하고 그것 이외에 인천시당 위원장 뭐 할 것 없이 무려 29개의 직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일을 시켜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 특종상 다음에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특종 기자 출신 23년 동안을 제가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KBS 9시 뉴스 앵커를 하고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적어도 또라이는 아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기 쉬워하는 정신 이상자나 예, 좀 모자란 사람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야 정말로 미친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멀쩡하던 사람이 바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데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시고 국무총리를 하시고 법무부 장관을 하시고 공안검사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안검사를 하신 황교안 총리께서 이렇게 그 전에 신중하게 계시다가 이 6.28 재검표에 나온 그 증거들을 보고는 이거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일관되게 싸워주셨을 때는 이 둘의 콜라보를 보면 저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거 좀 이상한 게 있긴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태도를 지금 아주 바꿔야 합니다. 이게 아직도 긴가민가해서 중앙선관위의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이쪽 얘기가 맞는지를 뭐 비교 형량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일관되게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4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말이 맞는구나.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몰랐지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하니 부정선거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태도의 변화 별게 아닙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습니까? 국민이네요. 맞아요. 국민.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집단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당이 한 뭐 170석, 160석쯤을 얻을 것을 쫙 쪼그라들어가지고 저쪽 130석쯤 얻어야 될 사람들이 180석에서 50석을 훔쳐갔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의힘이에요. 예,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우리들 여기서 열심히 싸우면서 희생을 했던 우리들에게 취했던 태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인, 다음에 이준석, 다음에 정말 치를 떨게 만드는 하돌돌, 이름이 뭐더라? 예, 하태경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이미 이 중요한 자리에서 떨궈져 나간 뭐 유승민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예, 시간이 있고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온다면 몰라도 지금 여기 다시 뭐 영입을 해서 무슨 뭐를 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을 때 우리를 벌레 취급, 음모론자 취급,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정의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 시간이 되면 중요한 일 다 처리하고 마음속에 그런 걸 두고 그런 반성 또는 사죄 이런 태도의 변화 이런 거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동안 속상했던 것이 좀 풀리겠다. 이런 간청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저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마찬가지인데 이 열심히 싸웠다는 이유로 아니 뒤에서 격려를 하든가 박수를 치든가 이렇게 못할 망정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를 당협위원장에서 잘랐어요. 저는 당직이 아무것도 없고 당원 뭐하러 하느냐 나와라 이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를 자른 이유는 당무감사에서 점수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만인이 알고 있어요. 제가 받은 거는 떨어질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삶을 살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뭐 변호사비로 쓰고 이 감정료로 쓰고 뭐 미국 체제하면서 쓰고 이랬던 돈을 물려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예는 돌려줘야 한다. 명예, 예,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더 높여주진 못하더라도 옛날 원위치는 시켜줘야 되겠다. 당협위원장 그런 억울한 일로 당협위원장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면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지금까지 태도의 변화가 있고 잘하고 있으니 그거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 말씀과 같이 환영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노태악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또 9명의 선관위원장들이 물러나는 파면당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때 이분들이 여기 당에서 우리와 호흡을 맞춰서 이야기를 같이 그 대오를 하나로 맞춰서 싸움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정리해서 올린 그 글들은 이제 앞으로 김기현 대표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법을 고치기는 힘들 거예요.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선거법은 만장일치로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자기네들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합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원이 있는데 법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규칙들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시행 규칙들은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무엇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올렸으니까 그런 것이 당의 이름으로 또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개정돼서 4월 10일 내년 4월 10일에 있을 선거는 부정선거가 없는 공정선거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서울대 법대 나오고 그 중에서도 고시에 합격하고 그 중에서도 검사가 됐고 그 중에서도 검찰총장이 됐고 이제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정선거에 대한 양상을 뭐 이 사람이 모를 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은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년 선거에서 만약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누가 죽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죽는 거예요. 국민들도 죽지만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로 존재 감각이 없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알아서 잘해주길 바라는데 그 부정성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민경욱 전 의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강직한 두 사람을 붙여놓은 건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저도 기억을 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황교안 대표께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스팔트로 내려오시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저격수로 잘 알려진 김사랑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사랑 작가님은 사실 이재명 저격으로 유명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그 증거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사랑입니다. 오늘 그 집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신 집회의 목적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 목적, 제가 여기에 초대받은 목적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애국단체 연합으로 불법 채용 비리와 득표율 조작과 서버 해킹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관위 수사를 촉구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국힘당을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서 국힘당 이 씹새끼들아 뭐 이런 욕을 하고 있으면 이 기자회견에 그 취지하고 맞겠습니까? 국민의 짐당 해체해라 이러면 이 기자회견에 의미하고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집회라는 것은요 이 목적에 맞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국짐당 해체하라 하는 집회면 와가지고 국짐당 해체하라 그러고 김기현 물러나라 하는 집회면 여기 와서 김기현 물러나라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 목적은 선관위 해체하라 하고